헤드라이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맞아요. 아, 평시를 평시가? 지키는 전방 헤드라이트는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네. 가장 똘똘 뭉쳐 있고 실제로 매불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가 거의 이제 300만에 가깝게 가고. 매불쇼는 칭찬 위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300만에 가깝게 가고 동접이 105만 명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네. 이건 이제 악셀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잡혔을 때 부스터입니다. 부스터를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고 네. 가장 큰 거는 뭐냐 아르스프락시아에서 했던 게 네.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네. 연령대나 성별 다 포함해서. 연령대나 정치 성별이나 지향이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오세훈 시장도 나왔었고 예. 그 정도로 품을 수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나왔죠. 그렇죠. 오세훈을 누가 시장을 만들었는가. 를 지키는 김어준의 헤드라이트와 한 지향점이 잡혔을 때 엑셀레이터인 매불쇼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내란때 엄청난 폭발적인 효과를 네네네. 일으켰고 실제로 매불쇼가 엄청난 그 파급력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동형은 뭐냐? 여긴 클락션입니다. 거기 아니야라고 이제. 자기 성깔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 때 그거 아니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빵빵거리면서 가끔씩 잡아줘요. 근데 제가 지금 반명수계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아주 묘한 그런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 다 쓰레기로 취급해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 그런 커뮤니티, 글씨로 나르고 블로그에 글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이게 한참 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예. 작가 얘기했던 거예요. 김어준 공장장과 유시민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처음이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경우라는 게 네. 이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최근에는 합당이 있었으니까 합당을 바라는 뉘앙스로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그걸 추진했었는데 안 됐었다. 이게 처음이다. 그러면 당황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유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김어준 총수는 이제 진보진, 아까 전에 제가 집안 싸움 얘기했었는데. 네. 진보 진영 민주당 내로만 국한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야인 시절에서 끌어내서 대통령까지 가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사실 제일 먼저 김어준 총수를 얘기해요. 네, 네. 예, 예. 그럼 뭐 일화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어준 공장장이 밀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논쟁이 좀 촉발되고 이러다 보면서 격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지했었던 사람은 실패에 대한 충격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동안 김어준 공장장의 감정이 안 좋았던 누군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서로입니다. 서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반명수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유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나왔을까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요. 출소하자마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네. 대표께서는 조국 대표께서는 오히려 좌완 투수가 되겠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을 섞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갑자기 왜 그 타이밍이냐. 그럼 그때 타이밍에 어떤 게 있었냐. 코스피 5천을 처음 통과했고요. 네. 터치했었고 이진관 23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상황에 갑자기 합당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 네. 이 저희가 뭐냐를 의심하면서 이거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올라온 상황에서 뭐가 나왔냐? 네. 대통령의 오랜 뜻이었다. 를 하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했느니 지금 말했느니 대통령이 예전부터 합당을 원했지만 지금 오늘 발표하라고 얘기했느니 서로 대통령이 입을 못 연다는 걸 가지고 양쪽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네. 대통령의 뜻을 누가 더 잘 알 수 있느냐로 또 유이재명이 또 분파가 되기 시작하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인 거고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조국 혁신당을 범여권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언젠가 합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합당 시기는 저는 출소하자마자 바로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이유에서 그러면은 실익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합당을 처음 던졌던 날은 민주당의 1인 1표제의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든 큰 사안이든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묻는 날이에요. 그 묻는 날에 합당을 먼저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당원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지 않고 대표가 먼저 던졌던 거죠.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비판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됐냐. 반정청 메가 디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서로 끝은 다 메신저 공격으로 끝나버려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저는 슬프지만 이 여진이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근데 일단 출소하자마자 합당을 했어야 된다는 거는 합당을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예, 서로 다른 지향점을 꿈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강하게 윤석열 퇴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란 전이었습니다만 네네네. 탄핵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첫 번째 탄핵안 올렸을 때 조국혁신당 안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더 세게 하는 정확한 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롤을 같은 당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진성준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아직 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헌법 개정 관련. 뭐 여러 가지로 네. 진성준 의원 인터뷰 남아 있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 네, 화해했나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 이런 네. 인터뷰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당 안에서도 네.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 그때 바로 했으면은 저는 가능했었다. 합당은 지금 어쨌든 뭐 지선 이후로는 하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장기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향점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합당하는 게 예전에 더 도움이 돼요? 지금은 도움이 안 되죠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 총선 다시 있고 이러면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 지지율도 지금 사실 매우 낮아요 조국혁신당이. 네. 그렇죠. 그게 또 커요. 뭐 지지율만 높다 그러면 해서 또 당당하게 합당하러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합당하는 게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에도 도움 되나? 그 실익의 문제를 이제 계속 고민하는 근데 거죠. 이제 재집권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네. 조국혁신당을 따로 떼어놓고 갈